남성 동지 여러분, 냉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내가 당신 손끝 하나에 몸을 떨며 폭포처럼 무너진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남편들은 힘으로, 속도로, 횟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아내의 눈빛은 차갑고 관계 후에 남는 말은 좋았어가 아니라 피곤해 뿐이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내는 힘이 아니라 섬세한 손끝의 비밀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손끝 하나로 평생 닫혀있던 아내의 몸과 마음을 폭포처럼 열어젖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무료로 알려드릴게요. 단 조건이 있어요.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래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부부 상담을 해온 김미영 의사입니다. 지금까지 1만 5천 쌍이 넘는 부부를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서로 사랑하지만 그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남편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왜 아내는 항상 피하려고만 할까요?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온 박진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씨는 결혼 25년 차였어요. 의사 선생님, 아내와 10년 넘게 제대로 된 스킨십이 없어요. 제가 다가가면 아내는 늘 피곤하다고, 아프다고 해요. 이제는 아예 등을 돌리고 자요. 박 씨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보였어요. 저는 힘도 좋고 체력도 괜찮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박 씨에게 오늘 말씀드릴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단 4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존중, 리듬, 기다림, 그리고 온도의 변화. 3주 후 박 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어젯밤에 아내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더니 당신 손길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어요. 결혼한 지 25년 만에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박 씨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어요. 아내가 웃으면서 제 품에 안겼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여러분도 박 씨처럼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말이에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내가 거부하지 않는 손길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괜찮아, 그만해라는 말을 듣지 않게 돼요. 둘째, 아내의 마음을 열 수 있는 4단계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방법만 알면 아내가 스스로 당신에게 다가올 거예요. 셋째, 20년, 30년 된 부부도 새 신혼처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넷째, 아내가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존경과 사랑이 담긴 그 눈빛을 다시 볼 수 있어요. 많은 남편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의사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왜 아내는 항상 싫어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남편들이 힘, 시간, 횟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세게 해야지, 더 오래 해야지, 더 자주 해야지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에요. 제가 만난 이현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씨는 헬스장을 다니며 몸을 단련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으며 체력 관리에 신경을 썼어요. 이제 아내를 만족시킬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아내는 더 멀어져 갔어요.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본다고 말하더라고요. 이현수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아내를 위해서 한 건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라고 물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힘이 아니에요. 기술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바로 마음이에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느끼고 싶어 해요. 저는 이현수 씨에게 말했어요. 이 씨, 아내는 당신의 운동 실력을 평가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이현수 씨 얼굴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는 지금까지 아내를 정복해야 할 상대로 생각했구나라고 깨달으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 진짜 해답을 말씀드릴게요.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손끝에 있어요. 손끝은 참 신기한 거예요. 칼처럼 날카롭게 상처를 낼 수도 있고, 붓처럼 부드럽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거든요. 같은 손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강민호 씨의 경우를 보세요. 강 씨는 평소에 거친 일을 많이 하셔서 손이 굳어 있었어요. 아내에게 다가갈 때도 그 거친 손 그대로 다가갔죠. 아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프다고 말하며 피했어요. 강민호 씨는 상처받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대할까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강 씨에게 손끝 사용법을 알려드린 후에는 달라졌어요. 같은 손이지만 사용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뀐 거죠. 3일 후 강민호 씨가 전화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 아내가 당신 손이 이렇게 부드러울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똑같은 손인데 말이에요.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존중의 터치입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성급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마치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 집 문을 발로 차고 들어온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놀라고 무서우고 화가 나겠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문을 조용히 노크하듯이 손끝으로 예고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정태웅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씨는 평소에 아내에게 갑자기 다가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뒤에서 갑자기 앉는다든지 TV를 보고 있으면 갑자기 손을 잡는다든지 말이에요. 아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깜짝이야, 왜 이래라며 몸을 움츠렸어요. 정태웅 씨는 섭섭했어요. 스킨십 하려고 한 건데 왜 싫어할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정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 씨, 아내는 지금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요.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노크를 하세요. 노크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손끝으로 가볍게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배를 누르듯이 말이에요. 정태웅 씨가 실천해 봤어요. 아내가 요리를 할 때 갑자기 뒤에서 앉지 말고 먼저 어깨를 살짝 건드렸어요. 여보, 뭐해?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아내는 이번에는 놀라지 않았어요. 아, 당신이구나라며 미소를 지었거든요. 이게 바로 존중의 터치예요. 갑자기 침입하지 않고 먼저 알려주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송현우 씨는 아내와 함께 소파에 앉을 때 항상 바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손에 땀나라며 손을 빼곤 했죠. 송 씨는 상처받았어요. 내 손이 그렇게 신랄하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송현우 씨에게 조언했어요. 송 씨, 손을 잡기 전에 먼저 신호를 보내보세요. 어떤 신호요? 아내 손등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스쳐보세요. 깃털이 스치듯이 말이에요. 송현우 씨가 해봤어요. 아내와 TV를 보면서 아내 손등을 검지손가락으로 살짝 그어봤거든요. 아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손을 빼지 않고 그대로 두더라고요. 오히려 손을 뒤집어서 손바닥을 보였어요. 이게 바로 초록불이에요. 아내가 좋아, 계속해라는 신호를 보낸 거죠. 존중의 터치의 핵심은 이거예요. 상대방의 허락을 먼저 구하는 거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아내가 책을 읽고 있다면 갑자기 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아내 어깨 근처에 손을 살짝 올려보세요. 닿을 듯 말 듯하게 말이에요. 아내가 몸을 움츠린다면 그건 빨간불이에요. 지금은 안 되라는 뜻이죠.
그럼 물러나세요.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아내가 몸을 그대로 둔다면 그건 초록불이에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도 된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접근하는 거예요. 차동현 씨도 이 방법을 배운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차 씨는 평소에 아내에게 안아줘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지금은 좀 피곤해라며 거절하곤 했죠. 차동현 씨는 방법을 바꿨어요. 말로 요구하지 않고 행동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TV를 볼 때 차 씨는 아내 옆에 앉아서 어깨를 살짝 건드렸어요. 아내가 싫어하지 않으니까 손을 어깨에 살짝 올렸어요. 아내가 여전히 괜찮아 하니까 조금씩 가까이 다가갔어요. 결국 아내가 먼저 차동현 씨 어깨에 기댔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아내 스스로 판단한 거죠. 이게 바로 존중의 터치의 힘이에요. 강요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타이밍이에요. 아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아무리 부드럽게 접근해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알았어. 나중에 하자라고 말하고 물러나는 거예요. 이런 이해심을 보여주면 아내가 더 고마워해요. 내 상황을 이해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아내가 기분 좋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요. 웃고 있을 때, 여유로울 때, 이럴 때가 존중의 터치를 시작하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박영수 씨는 이 타이밍을 잘 활용했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함께 보면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올 때 아내 손을 살짝 건드렸어요. 아내가 웃으면서 드라마를 볼 때 말이죠. 아내는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박영수 씨 손을 잡고 함께 드라마를 봤거든요. 타이밍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라고 박 씨가 말하더라고요. 존중의 터치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갑자기 들어가지 마세요. 먼저 신호를 보내세요. 둘째,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싫어하면 물러나고 괜찮아 하면 계속하세요. 셋째, 타이밍을 잘 보세요. 아내가 기분 좋을 때가 기회예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아내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존중의 터치만으로는 부족해요. 두 번째 단계가 있거든요. 바로 리듬 만들기예요. 많은 남편분들이 손끝을 도구처럼 써요. 망치로 못을 박듯이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아내가 지루해해요. 대신 악기를 연주하듯이 사용해 보세요. 피아노를 생각해 보세요. 같은 건반이지만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나죠. 세게 누르면 강한 소리, 부드럽게 누르면 여린 소리가 나요. 손끝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손끝이지만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김철수 씨의 경우를 보세요. 김 씨는 평소에 아내를 쓰다듬을 때 항상 같은 속도, 같은 강도로 했어요. 마치 로봇처럼 말이죠. 아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겨워라고 말하더라고요. 김철수 씨는 당황했어요. 왜 지겹다고 할까?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김철수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김 씨, 아내를 쓰다듬을 때 박자를 바꿔보세요. 박자요? 네, 음악처럼 말이에요. 빠르게 했다가 천천히 했다가 살짝 했다가 조금 세게 했다가 하는 거예요. 김철수 씨가 의아해했어요. 그런 게 차이가 있을까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일주일 후 김철수 씨가 전화했어요. 의사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내가 오늘은 뭔가 다른 애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리듬의 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노래도 박자가 없으면 지루하죠. 하지만 박자가 있으면 흥겨워져요. 몸이 저절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아내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리듬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아내의 호흡에 맞추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비밀이에요. 아내가 숨을 들이쉴 때와 내쉴 때를 잘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 리듬에 맞춰서 손끝을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호흡은 마음과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편안할 때는 숨이 깊고 천천히 쉬어져요. 불안할 때는 숨이 빠르고 얕아지고요. 아내의 호흡에 맞춰주면 아내가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이해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돼요. 장민호 씨가 이 방법을 배운 후에 아내에게 들은 말이 있어요. 당신이 내 마음을 읽는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장 씨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마음을 읽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거든요.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만질 때 내 기분에 딱 맞춰서 해주는 것 같아요. 마치 내 마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호흡 맞추기의 효과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내 곁에 누워서 아내의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가슴이 올라가고 내쉴 때는 내려가죠. 아내가 숨을 들이쉴 때는 손끝을 천천히 위로 움직여 보세요. 내쉴 때는 천천히 아래로 움직이고요. 이렇게 하면 아내가 무의식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왜 이렇게 편안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색해져요. 자연스럽게 해야 해요. 오세훈 씨는 처음에 이 방법을 너무 의식적으로 했어요. 아내 호흡을 쳐다보면서 하나, 둘 하면서 맞추려고 했거든요. 아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왜 이렇게 어색해? 무슨 생각해? 라고 물었어요. 오세훈 씨는 실수를 깨달았어요. 너무 기계적으로 했던 거죠. 제가 오 씨에게 조언했어요. 오 씨, 아내와 함께 바다 파도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졌다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오세훈 씨가 다시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아내와 함께 편안히 누워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느끼면서 손을 움직였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진짜 리듬이에요. 계산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말이에요. 리듬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바로 변화를 주는 거예요. 같은 리듬만 계속 반복하면 지루해져요.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멈추기도 하는 거예요. 음악을 들어보세요. 좋은 곡은 항상 변화가 있어요. 조용한 부분이 있다가 격렬한 부분이 나오고 다시 조용해지고 이런 변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손끝 사용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손바닥으로 넓게 쓰다듬다가 갑자기 손가락 끝으로 세밀하게 그어보세요. 아내가 뭔가 다른 애라고 느낄 거예요. 또는 계속 만지다가 잠깐 손을 떼었다가 다시 만져보세요. 이런 멈춤이 오히려 더 큰 기대감을 만들어요. 임성진 씨가 이 방법을 써봤어요. 아내 등을 쓰다듬다가 갑자기 5초 정도 멈췄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왜 멈춰? 라고 물으면서 아쉬워하더라고요. 임성진 씨는 깨달았어요. 아, 멈추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구나 라고요. 맞아요. 멈춤도 리듬의 일부예요. 쉼표가 있어야 문장이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멈춤이 있어야 터치도 아름다워져요. 그런데 이런 리듬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내의 반응을 잘 살펴봐야 해요. 아내가 좋아하는 리듬이 있고 싫어하는 리듬이 있거든요. 어떤 아내는 천천히 하는 걸 좋아하고 어떤 아내는 조금 빠른 걸 좋아해요. 정답은 없어요. 아내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세요. 천천히 해봤다가 빠르게 해봤다가 멈춰봤다가 이렇게 하면서 아내 반응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내가 몸을 맡기면 좋다는 뜻이고 몸을 뻣뻣하게 하면 별로라는 뜻이에요. 한상우 씨는 이런 식으로 아내의 취향을 알아냈어요. 아내가 특히 손가락 끝으로 살살 그어주는 걸 좋아한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우리 아내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라고 알게 된 후부터는 그 방법을 자주 사용했어요. 하지만 똑같은 것만 계속하면 안 돼요. 기본은 아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되 가끔씩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듬의 완성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리듬 만들기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째, 아내의 호흡에 맞추세요. 자연스럽게 억지로 말고요.
둘째, 변화를 주세요. 빠르게 했다가 천천히 했다가 때로는 멈추기도 하세요. 셋째, 아내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좋아하는 리듬을 찾아내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아내가 이 사람 손길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단계가 남아있거든요. 바로 기다림의 미학이에요. 많은 남편분들이 성급해해요. 좋은 반응이 나오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죠. 하지만 이건 큰 실수예요.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기다림은 기대감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기대감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줘요.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으면 더 맛있죠. 급하게 먹으면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림의 미학을 제대로 이해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2세 최성호 씨는 아내와 30년 넘게 살았지만 항상 거절당했어요. 여보, 오늘은 어때? 라고 물으면 아내는 늘 피곤해. 다음에라고 말했거든요. 최성호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내가 매력이 없나?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최 씨에게 기다림의 방법을 알려드린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최성호 씨가 평소처럼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내 어깨를 살짝 만진 후에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잠깐 멈췄어요. 아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몸을 뻣뻣하게 했어요. 하지만 최성호 씨가 억지로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아내가 조금씩 긴장을 풀더라고요. 5분 정도 지났을 때 아내가 먼저 최성호 씨 손을 잡았어요. 당신, 오늘은 뭔가 다르네요 라고 말하면서요. 최성호 씨는 깜짝 놀랐어요. 30년 만에 아내가 먼저 손을 잡은 거였거든요. 의사 선생님, 기다림이 이렇게 힘이 센 줄 몰랐어요 라고 최 씨가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기다림은 정말 강력한 힘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다려주면 아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강요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어 해요. 특히 여성들은 더욱 그래요. 억지로 당하는 건 싫어하지만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건 좋아하거든요. 기다림의 기술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한 박자 멈춤을 활용하세요. 아내에게 손을 대었을 때 아내가 약간 긴장하는 것 같으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그 상태로 잠깐 기다려 보세요. 강석진 씨가 이 방법을 써봤어요. 아내 손등에 손을 올렸는데 아내가 살짝 굳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강 씨가 억지로 계속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냥 기다렸어요. 1분 정도 지나니까 아내 손이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제서야 강석진 씨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몰랐을까요? 라고 강 씨가 말했어요. 둘째, 아내의 신호를 기다리세요. 아내가 좋아, 계속해라는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신호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몸을 당신 쪽으로 기울인다든지 숨소리가 깊어진다든지 손을 당신 몸에 올린다든지 하는 신호들이 있어요. 이런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박동석 씨는 이 신호 기다리기를 정말 잘 배웠어요. 아내와 함께 누워 있을 때 아내가 먼저 박 씨 가슴에 손을 올릴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처음에는 10분도 걸렸어요. 하지만 기다림이 익숙해지니까 점점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나중에는 2, 3분이면 아내가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기다려주니까 아내가 오히려 더 적극적이 되네요 라고 박동석 씨가 신기해했어요. 셋째, 기다림 중에도 계속 사랑을 표현하세요.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편안했으면 좋겠어라든지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해도 되라든지 이런 말들을 해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아내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구나라고 느끼게 돼요. 윤재혁 씨는 이 방법을 쓴 후에 아내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다정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내와 20년을 살았는데 처음 들어본 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림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바로 예상을 뒤엎는 거예요. 아내들은 보통 남편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해요. 또 성급하게 하겠지, 또 재촉하겠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기다려주면 아내가 깜짝 놀라요. 평소와 다르네?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런 놀라움이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켜요. 오늘 남편이 왜 이럴까? 뭔가 달라졌네라고 생각하면서 남편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김태현 씨의 경우가 그랬어요. 김 씨는 평소에 정말 성급한 편이었어요. 5분도 못 기다리고 서둘러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0분을 기다렸어요. 아내가 완전히 편안해질 때까지 말이에요. 아내는 정말 놀랐어요. 당신 어디 아픈 데 있어? 왜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물었거든요. 김태현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서 그래. 그날 이후로 아내가 김태현 씨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기다림의 힘은 이런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기다림에도 요령이 있어요. 무작정 기다리면 안 되거든요. 어떤 기다림이 좋은 기다림일까요? 첫째, 편안한 기다림이어야 해요. 기다리면서 초조해하거나 짜증내면 안 돼요. 아내가 그 기분을 다 느껴요. 정말 여유롭게, 편안하게 기다려야 해요. 괜찮아. 천천히 해도 되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둘째, 사랑이 담긴 기다림이어야 해요.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기다리는 거죠. 이런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져요. 아내가 다 느낄 수 있거든요. 셋째, 자신감 있는 기다림이어야 해요. 혹시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안 돼요.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해요. 이런 자신감이 아내에게도 안정감을 줘요. 조현민 씨는 이 세 가지를 다 지키면서 기다렸어요. 편안하고 사랑스럽고 자신감 있게 말이에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내가 조현민 씨 품에 안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게 바로 올바른 기다림의 결과예요. 기다림의 미학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한 박자 멈춤을 활용하세요. 성급하게 넘어가지 말고 잠깐 기다려 보세요. 둘째, 아내의 신호를 기다리세요. 아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셋째, 기다리면서도 사랑을 표현하세요. 말로 다정함을 전해주세요. 넷째, 편안하고 사랑스럽고 자신감 있게 기다리세요.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아내가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구나라고 느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남아 있어요. 바로 네 번째 단계, 온도와 감각의 변화예요. 지금까지 존중, 리듬, 기다림을 배웠다면 이제 마지막 비밀을 알려드릴 차례예요. 네 번째 단계인 온도와 감각의 변화는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많은 남편분들이 손끝만 사용해요. 하지만 우리 몸에는 손끝 말고도 다양한 부분이 있잖아요. 손바닥의 따뜻함, 입술의 부드러움, 숨결의 온도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요리와 같아요. 소금만 넣으면 짠맛밖에 안 나죠. 하지만 단맛, 신맛, 매운맛을 적절히 섞으면 훨씬 맛있는 요리가 되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감각만 사용하면 단조로워져요. 하지만 여러 가지 감각을 조화롭게 사용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려요. 이승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씨는 평소에 손으로만 아내를 만졌어요. 항상 같은 방식, 같은 느낌이었죠. 아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겨워요라고 말했어요. 이승환 씨는 상처받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 씨에게 변화의 비밀을 알려드렸어요.
이씨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아내 어깨에 올려보세요. 손바닥을 따뜻하게요? 네, 마치 추운 겨울날 손을 입김으로 호흡 불어서 따뜻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승환 씨가 해봤어요.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아내 어깨에 살짝 올렸거든요. 아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따뜻하네라고 말하면서 몸을 맡겼어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몰랐을까요? 라고 이승환 씨가 신기해했어요. 온도의 힘은 정말 대단해요. 따뜻한 건 편안함을 주고 시원한 건 상쾌함을 줘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손바닥의 따뜻함을 활용하세요. 손바닥을 30초 정도 비비면 정말 따뜻해져요. 이 따뜻한 손바닥을 아내 몸에 살짝 올려보세요. 어깨든 등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이 효과가 정말 좋아요. 차가운 몸에 따뜻한 손바닥이 닿으면 아내가 따뜻해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요. 김동욱 씨는 이 방법으로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평소에 아내가 당신 손 차가워라고 말하며 피했거든요. 하지만 손을 따뜻하게 만든 후부터는 아내가 오히려 김 씨 손을 찾게 되었어요. 둘째, 숨결의 온도를 사용하세요. 이건 정말 강력한 방법이에요. 아내 목 근처에 따뜻한 숨을 살짝 불어보세요. 세게 말고 정말 살살 말이에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양치를 깨끗이 하고 이 냄새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해야 해요. 박성수 씨는 이 방법을 배운 후에 아내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당신 숨결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하지만 박 씨가 처음에 실수한 게 있어요. 너무 세게 불었거든요. 아내가 바람 너무 세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박성수 씨는 방법을 바꿨어요. 바람을 부는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한 숨결을 가까이 가져다 대는 정도로만 했어요.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내가 기분 좋네라고 말하더라고요. 셋째, 입술의 부드러움을 활용하세요. 손끝도 좋지만 입술은 더 부드러워요. 아내 이마나 뺨에 입술을 살짝 대보세요. 키스가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닿는 정도만 말이에요.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아내가 편안해 보일 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장철민 씨는 이 방법을 정말 잘 활용했어요. 아내와 함께 TV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아내 이마에 입술을 대보았거든요. 아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웃으면서 간지러워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장철민 씨에게 더 가까이 붙어왔거든요. 넷째, 온도의 대비를 만들어 보세요. 이건 정말 고급 기술이에요. 따뜻한 감각 다음에 시원한 감각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따뜻한 손바닥으로 쓰다듬다가 갑자기 차가운 손가락 끝으로 살짝 그어보세요. 이런 온도 차이가 새로운 자극을 만들어내요. 여름철에는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시원한 손으로 시작했다가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윤상철 씨는 이 방법에 완전히 빠졌어요. 온도 변화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내도 오늘은 뭔가 특별하네라고 반응했다고 해요. 하지만 온도 변화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자연스러움이에요. 계산해서 하면 안 돼요. 지금 따뜻하게 했으니까 다음에는 차갑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색해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봄날 햇살을 받을 때를 말이에요. 따뜻한 햇살이 비치다가 구름이 지나가면 시원해지죠. 그리고 다시 햇살이 나오면 따뜻해지고요.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우니까요. 온도 변화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바로 계절에 맞추는 거예요. 겨울에는 따뜻함이 더 좋게 느껴져요. 차가운 날씨에 따뜻한 손길을 받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지거든요. 여름에는 시원함이 더 좋아요. 더운 날씨에 시원한 터치를 받으면 정말 상쾌하죠. 봄과 가을에는 적당한 온도가 좋아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온도 말이에요.
서민수 씨는 이 계절별 방법을 정말 잘 활용했어요. 겨울에는 따뜻한 손길로, 여름에는 시원한 터치로 아내를 만졌거든요. 계절마다 아내 반응이 다르네요라고 서민수 씨가 신기해했어요. 온도와 감각의 변화에서 또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확 바뀌면 놀라게 돼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변화시켜야 해요. 예를 들어서 손끝으로 시작해서 손바닥으로, 그 다음에 입술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미지근한 온도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따뜻하게 하거나 시원하게 하는 거죠. 이런 점진적인 변화가 아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정상호 씨는 이 점진적 변화의 달인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손가락 끝으로 살짝 만지기 시작해서 손바닥으로, 그 다음에는 입술로 자연스럽게 이어갔거든요. 아내는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좋네라고 말했다고 해요. 온도와 감각의 변화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다양한 부위를 활용하세요. 손끝, 손바닥, 입술, 숨결 등등 말이에요. 둘째, 온도 변화를 주세요. 따뜻함과 시원함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세요. 셋째, 자연스럽게 하세요. 계산하지 말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하세요. 넷째,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세요. 갑작스럽게 바꾸지 말고 천천히 변화시키세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아내가 이 사람 손길이 마법 같다고 말할 거예요. 찬비만 내리면 꽃이 시들어요. 하지만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어우러지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만 계속하면 지루해져요. 하지만 다양한 감각이 어우러지면 사랑의 꽃이 피어나요. 자, 이제 모든 비밀을 다 알려드렸어요. 존중의 터치, 리듬 만들기, 기다림의 미학, 그리고 온도와 감각의 변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진심이에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소용없어요. 반대로 진심이 있으면 서툴러도 아내가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고 말이에요. 하영수 씨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 씨는 결혼 35년 차였어요. 의사 선생님, 저희 부부는 이제 끝인 것 같아요. 15년째 잠자리가 따로예요. 하영수 씨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보였어요.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워서 뭐 하겠어요. 너무 늦었죠. 제가 하 씨에게 말했어요. 하 씨,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60살이든 70살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영수 씨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아내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하 씨가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시작했어요. 존중의 터치부터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내가 놀랐어요. 왜 갑자기 이래? 라고 의심했거든요. 35년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하영수 씨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어요. 진심을 담아서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아내가 하 씨 손을 뿌리치지 않게 된 거예요. 두 달째에는 아내가 고마워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다정한 사람인 줄 몰랐어. 세 달째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내가 먼저 하영수 씨 침실로 찾아온 거예요.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의사 선생님, 아내가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날 사랑했던 거구나. 미안해, 몰라줘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하영수 씨 부부는 이제 새 신혼 같다고 해요. 35년 만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하영수 씨처럼 될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 날에는 존중의 터치만 연습해 보세요. 갑자기 들어가지 말고 먼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날에는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아내 호흡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손을 움직여 보세요. 세 번째 날에는 기다림을 연습해 보세요.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아내 신호를 기다려 보세요. 네 번째 날에는 온도와 감각의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따뜻한 손바닥, 부드러운 입술을 활용해 보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한 달 후에는 아내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몰랐어라고 말할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네 가지 방법은 그냥 기술이 아니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존중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고, 리듬은 상대방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기다림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고, 온도 변화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죠. 이 마음들이 모여서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돼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는 원동력이거든요. 둘째,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앞으로 부부관계 개선에 도움되는 영상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는 30년간 부부 상담을 해오면서 쌓은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거든요. 셋째,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부부관계는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거니까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정말 유용하셨다면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내용이잖아요. 댓글로도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오늘부터 존중의 손길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어요. 여러분의 다짐을 보면서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뤄볼 예정이에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법, 아내의 마음을 읽는 방법,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 등등 말이에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60세든 70세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에게 말해보세요. 여보,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리고 오늘 배운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보세요. 존중의 터치, 기억하시죠? 갑자기 들어가지 말고 먼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분명히 아내가 놀랄 거예요. 오늘 왜 이래? 라고 말이에요. 그때 웃으면서 말해보세요. 당신이 좋아서 그래. 이 한마디가 여러분 부부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30년 후에도 서로 손을 잡고 다니는 그런 부부가 되세요. 주변 사람들이 저분들 정말 사이 좋다고 부러워하는 그런 부부 말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네 가지 방법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말이에요. 존중, 리듬, 기다림, 온도와 감각의 변화.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안녕히 계세요.